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순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사실상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고 비대위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비대위 구성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하죠.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분석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비대위 구성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종식이 되고 비대위가 구성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내부 총질만 해오던 이준석 대표가 설 땅이 없어진다. 수년 동안 최소 한 5년 동안 이준석이 설 땅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위가 구성되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새로 맞추게 되면은 여기서 또 총선 준비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코스를 쭉 밟는 동안에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그대로 갔으면은 6개월 후에 징계가 풀리면서 이준석이 다시 5개월짜리 남은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은 또 내년 6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다시 한번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조사에서 이준석이 1등을 하고 했죠. 자, 그것은 물론 역선택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로 민주당에서 이준석을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차기 당대표감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감으로 꼽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1위가 나오고 했는데 자, 그런 여론조사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준석은 아예 최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이 국민의힘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된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 지지율에서 확 20%대 후반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특히 이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낮은 이런 상황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준석은 또 보란듯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또 유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를 막 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그런데 아마 이준석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더 이상 국민의힘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준석은 5년 동안 국민의힘에 돌아갈 수 없다. 자, 처음에 이준석이 이 8두 유람을 시작을 할 때는 6개월 징계 받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떠났죠. 떠나서 자기 지지층들을 만나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6개월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해놓으면은 또 자기가 당원 모집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해놓으면은 일단 6개월 후에 복귀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때 이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회동을 하면서 이 6개월 동안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허락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석도 6개월 동안은 그대로 가고 본인이 다시 돌아갈 줄 알았죠. 자,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또 내년 6월 전당대회도 재출마한다. 그리고 2년 후 총선에 본인의 지역구의 노원에 또 나가서 다시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다시 한번 달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었을 겁니다.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방에 무너진 것이 문자입니다. 자, 내부 총질만 해대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한 그 문자가 권성동의 고의든 실수든 다 들통이 나서 다 퍼져버렸죠.
자, 이 상황이 이준석에게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권성동이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고 또 초선 의원 32명이 이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연판장을 돌리면서 그 중에 하나 권성동이 눈에 확 띄었던 것이 연판장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비대위로 가는 게 아니고 권성동이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 두 가지를 하기에 힘이 붙이니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려놓고 원내대표에만 집중을 하라. 이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연판장 안에. 그러니 권성동은 그럼 차라리 잘 됐다. 내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수용을 하겠다. 제가 이런 뜻을 주변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으면은 이 비대위가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일단 이 문자 파동으로 상황이 지금 급변했는데 이 권성동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곧 설치가 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새 지도부를 선출. 자, 이것을 가셔야 됩니다. 비대위 설치 요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해석도 막 다르고 하지만은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 96조에 보면은 당헌 96조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아니면은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 대표는 지금 권리가 아니죠. 6개월 동안 직무 정지돼서 사고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비례로 구성할 수 없지만 그 다음 상황입니다.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자, 이것은 놓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9명 전원이 이 기능이 사퇴를 해서 기능이 상실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의결 중독수, 과반수 5명만 사퇴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는데, 자,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 문장입니다.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 이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대표가 사상 처음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자체가 비상 상황이고 또 그 직무 대행을 하고 있던 권성동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을 사퇴하는 것도 비상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은 비대위가 설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의결로 일단 임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대위가 뭐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이 됩니다. 그 해산이 되니 당대표도 자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준석 자리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비대위 딱 구성되는 순간에.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은 이 비대위원장 이제 누가 맡을 것이냐. 자, 이 문제도 오늘 거의 뭐 아마 내부적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모든 것이 아마 추인이 되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비대위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또 당 지도부, 다른 지도부, 정책위 의장이나 최고위원들에게 지침을 사실상 내렸다는 지금 그런 그 전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누구를 할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부 인사는 일단 안 한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 이야기가 또 다시 조금씩 나왔죠. 그러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해서 그 점성술사, 별 보고 점이나 치는 별의 순간 이런 이야기에서 점성술사를 또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발끈했는데, 자, 당내가 아니고 당내 인사 중에서 5선,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완전히 관리형입니다. 어떤 당을 막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 새 지도부를 뽑는 기간에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내 사정을 잘 알고 노련한 사람을 앉히자. 그래서 당내 5선 의원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지금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5선을 제가 찾아보니 국민의힘에서 6명의 5선이 있습니다.
6선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5선이 누구냐? 김영선, 얼마 전에 보궐선거 통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왔죠. 여성 정치인. 그 다음에 서병수, 정우택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이렇게 있는데 정진석, 주호영이 지금 유력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정진석은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을 하기에는. 그래서 주호영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호영 의원도 지금 최근에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상당히 중책을 맡았습니다. 뭐 이 정도는 비대위원장도 같이 겸임을 할 수 있지만 모처럼 다시 국회에 등장한 김영선 그 의원이 책임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비대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다시 돌아왔어. 왜 그러면 이준석은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국민의힘에 발을 못 붙일까?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 이번에 경선을 하면은 이준석의 자녀 임기가 아니고 자녀 임기 11개월이 아니고 이 2년짜리 당대표를 새로 뽑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리가 됐으면은 이 대표가 거리가 됐으면은 자녀 임기만 하는 대표를 다시 뽑지만은 지금은 원점에서 아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임기 그리고 또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뽑아야지 이 2년 후의 총선 공천권도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라도 지금 2년 임기짜리 당대표를 뽑자는 거죠. 자, 그러면 2년 임기 당대표를 뽑는데 이준석은 출마를 못합니다. 아예 이번에 출마를 못하죠.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당원이 아닌 상태니까 당대표에 출마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년짜리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이준석은 2년 동안 뭐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당원권이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찰 이 수사, 이 변수가 있죠.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하면은 그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당원권이 없어집니다. 뭐 한 3, 4년 또 걸릴 텐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또 확정이 되면은 뭐 더 오래 당원권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지금 현재 당대표 경선 주자로는 이준석은 아예 출마를 할 수가 없고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그리고 또 친윤에서 뭐 제3의 인물로 넣을 수도 있고 권성동도 지금 출마를 안 합니다. 권성동은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 임기이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자, 안철수가 되든 나경원이 되든 김기현도 요즘은 친윤 쪽에 계속 그 오파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친윤에서 제3의 인물이 되든 이준석은 당원권이 혹시라도 6개월 후에 회복된다고 해도 2024년 총선에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까지도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로 이렇게 규정을 한 상태고 지금 뭐 당 안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여론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안철수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과 앙숙 중에 앙숙이죠. 천적이죠, 거의. 자, 공천 절대 안 주겠죠. 나경원, 지난번 1년 전에 이준석과 겨뤘습니다. 겨뤄서, 당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역선택에 들어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져서, 아깝게 당대표가 못 됐죠. 그런데 다시 당대표 됐고, 이준석이 이렇게 내부 총질, 이렇게 대통령이 규정했는데 공천을 줄 리가 없죠. 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김기현이 당대표 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된다고 해도 친윤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데 그렇게 이준석을 감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윤 제3의 인물 누가 되더라도 이준석에게 공천 안 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22대 총선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무슨 뭐 세력이 있고 자금이 있어서 창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붕 떠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경찰이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하게 되면은 몇 년 이상 이 정치권에서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오랫동안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더욱더 이 제도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그전처럼 뭐 방송에 출연을 하거나 SNS로 활동을 하거나 뭐 여의도 낭인처럼 그렇게 할 텐데, 그때 또 과연 완전히 정치판이 새로 짜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겠죠. 정치판이 완전히 새로 짜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체적으로 여당에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고 하는데, 과연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빌려줄 방송사가 있을까? 또 이준석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언론이 써줄 공간이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준석은 권성동 직무대행체제가 무너짐과 동시에 국민의힘에 발붙일 곳이 없어졌고, 당장 없어졌고, 앞으로 장기간 정치권의 진입, 제도 정치권의 진입이 어렵게 됐다. 자, 그런 분석을 오늘 해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